내가 지금 대학원도 다니고 일반 기업 컨설팅도 했을 때, 어, 지금 대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뭐 완전 고차원적인 것들은 아닌데 그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같이 좀 매칭해가지고 알려주면 좋겠다는 것들을 지금 이렇게 좀 가르치면 좋겠다. 대학원 교수님들 가르치는 방식 그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아, 수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반 기업 컨설팅 하면서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데 기업 대표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구나. 근데 본인들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직원들도 실은 대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오더가 내려왔을 때 그거를 바로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본인들도 답답하죠. 또는 눈치 보이고 또는 내 위에 사람이 갑자기 뽑혀. 그래서 기존은 나 혼자 있었는데 회사가 막 커지면서 내 윗사람을 뽑게 돼. 어쩔 수 없어. 회사가 커지면 본인의 역량이 되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일반 회사에서 이제 쓰는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세무사 공부를 처음 했을 때 처음 시작한 게 원가 때문에 한 거거든요. 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손익계산서의 손익계산서 이 원가 명세서 이거는 그냥 이제 신고를 위한 원가 명세서 실은. 근데 회사에서 알고 싶은 거는 진짜 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 들어가는 원가가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이 원가에 고정비가 있을 거고, 뭐 변동비가 있을 거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배우는 것들을 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네. 이론은 알겠어. 이거를 이제 구현해 내야 되죠. 그럼 구현을 할 때 어떤 디테일한 자료가 있어야지 그걸 구현해 낼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 나도 몰라. 막연함. 근데 이거는 이제 이론을 알아야지 실제 자료를 가져와서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 하려면 나는 4년 걸렸어.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기존에 4년 전에 세무사 사무실 회계법인에 있었잖아요. 4년 다니는 거를 4년 동안 그냥 파고 업체에 들어가서 파고 이거 이렇게 하면 좋겠다 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업체에 가서 막 얘기를 했을 때 이 프로그램 하나만 잘 쓰면 이것만 잘 써도 한 번 입력으로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다. 근데 그 방식을 모른다. 요거 하나만 잘 해놓으면 괜찮다는 거죠. 근데 이제 위약어를 지금 많이 써요, 회사들이. 왜냐면 더전에서 있잖아요, 바우처. 90%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업체는 처음에 이제 혹해, 사. 근데 이제 다음에 연장하려면 좀 다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이제 영업 방식이긴 한데, 어쨌든, 위약어로 많이 쓰긴 하는데, 위약어나 뭐 더전이나 스마트 A나 같은 더전에서 나온 거니까 비슷해요. 나도 해봤는데. 근데 이것만큼 편하진 않아요. 웹 방식이어서. 근데 밖에 있을 때는 보기는 편하긴 하죠. 세무사 사무실 직원들이 일반 기업에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몰라. 일반 기업의 업무 방식을 몰라요.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나도 몰라가지고 처음에 용산 회사에 회계팀장 들어갈 때 검색했잖아. 검색해서 이런 부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내가 이걸 받아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막상 갔더니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아. 그래서 내 방식대로 바꿨어요. 해당 부서에서 뭔가 데이터나 뭐 이런 거 줄 때 이런 식으로 줘라. 처음에는 그냥 막 받았지.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방식을 이렇게 바꿔달라 요청을 했죠. 그런 것들. 왜냐면 어떻게 보면 회계팀 같은 경우는 서브
서브 지원하는 부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회계가 나중에 회사에서 이제 회사 규모가 커지면 중요한 부서예요. 회계 재무 부서가 중요한 부서가 되는데 보통 업무 지원, 뭐 경영 지원, 뭐 이런 명칭으로 회사 부서 이름이 정해지니까 지원해주는 부서라는 이제 그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깨야 돼. 일반 기업에서는. 그런 것들.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뭐, 자체기장 도입하는, 고려하는 이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딱 도입을 했는데 그 담당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할지 모른다든가, 회계 이론을 모른다든가, 세무 이론 모르면 그냥 입력만 해놓는 장부가 돼버려요. 그거는 쓸 데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기대. 자격증 시험하고 다른 실무, 회사 규모 파악하고, 그러면 자체기장을 했을 때 세무대리인 역할이 있을 거예요. 회사에서 자체기장을 해왔으면 나는 신고 대행만 할 것인가, 자문도 해줄 것인가, 뭐 기장에 대해서 검토를 해줄 것인가. 기장 검토를 하려면 내가 그 장부를 볼 수 있어야지. 그다음에 이제 담당자마다 역량이 있어요. 회계 역량, 팀워크, 협업, 자업가 발전, 회계 담당자의 의사결정. 이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중요한 게 업무를 빨리 해야 돼. 시간만 이렇게 늦춰지면 안 된단 말이죠. 회계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이거를 해야지 신고를 하든 뭐를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각각 위치마다 의사결정하는 그 범위가 있어요. 내가 이거 담당자면 빨리 이거 재무제표 뽑아야지. 신고서 뽑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은 결제를 하고 또 그 위에 대표는 또 다른 의사결정을 하고 각각의 그 의사결정 범위가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하지 않고 누군가가 결정을 해주길 바라면은 이건 본인이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회계 담당자의 의사결정이 왜 중요한지 이거가 업무 역량에 대해서 인사조직, 인사팀 뭐 이런 부서에서는 이 역량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요. 회사가 커질수록 인사팀의 그 업무나 권한이 이제 막 커지는데 직원을 잘못 뽑았다던가 또는 회사 내 분쟁이 생겼을 때 인사팀에서 이제 가동이 되죠. 그럴 때 나는 월급 받고 일을 하기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나한테 주어진 거는 해내야 되잖아요. 만약에 월급이 적어서 나는 이 정도까지밖에 안 했다. 그거는 핑계지. 업무 프로세스, 비즈니스를 우선 이해를 해야죠. 우리는 신고서를 많이 뽑아내긴 하지만 회사에서는 그게 비즈니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인 거거든요. 비즈니스 이해. 회사 내 조직도가 있어요. 조직도가 없으면 나름대로 만들어봐요. 그래서 영업부서, 뭐 생산부서, 뭐 지원부서, 또는 대표, 뭐 이러한 조직도들이 있을 건데, 각자 업무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배출되는 회계 자료들이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회계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청을 할 수 있어요. 회사 조직도 파악해야 이 회계 업무의 포션을 내가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 정말 지원 업무만 하는 정도로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주도적으로 이 회사의 그 회계 뭐 경영, 어떻게 보면 좀 더 크게 봤을 때 경영, 관리 그것까지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이제 본인이 하기 나름이고 역량이 있으면은 이거는 본인이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업무 파악해야죠. 그리고 막 회사 위에 규모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 규모에 따라서 도입할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것들 다 한 다음에 파악한 다음에 프로그램 결정을 해줘야 돼. 나는 무조건 스마트 A다. 이제 위하고가 있지만 나는 어딜 가도 스마트 A를 쓸 거다라고 얘기하죠.
프로그램 사용 목적 뭐 아직 여긴 덜 들어갔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기초라고 생각해. 기초. 그다음에 뭐 기초 회계. 우리가 회계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은 자격증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한 게 거의 대부분이어가지고 이제 그 자격증이 뭐 전산 회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회계 기초 설정, 뭐 인사 기초 커스터마이즈하고 수익 인식할 때 매출은 매출 유형,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이면 각 채널별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스마트 스토어, 쿠팡, 뭐 많잖아요. 11번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입점한다고 하거든요. 입점한다. 근데 입점하는 것도 그냥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회사에서 오케이를 해줘야지 입점 가능한 회사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런 매출 유형도 알아야 돼요. 그 자체 홈페이지가 있으면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매출이 발생하거든요. 그럼 그런 매출 유형이 있으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을 거죠. 그럼 그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회계 처리해줘야지. 안 하면 누락이니. 그 매출 관리 어떻게 할지. 그리고 돈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영업팀에서 매출 관리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영업팀에서 친한 거래처가 있죠. 그러면은 보통은 한 달 이내에 입금 조건인데, 그 업체에서 좀 봐달라 하면은 또 늦게 입금이 될 거고, 그러면 매출 채권 관리가 딱 봤을 때 여기는 제때 입금이 된다. 아니면 내림차순을 딱 봐가지고 예상 매출도 많은 데들을 빨리 수금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해당 부서에다가 알려줄 압박이지 약간. 근데 이거를 직접적으로 압박하면 안 되고 그 회의할 때 또는 대표자한테 개별적으로 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업무 방식이 다이렉트로 가면 동등한 부서인데 왠지 상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여질 수 있잖아요. 매출 채권 관리 그런 거 있어요. 세무대리인 할 때도 그래, 일한 건 좋은데 돈도 잘 받아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고했는데 신고 수수료 잘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출 관리, 채권 관리도 해야 돼요. 비용 인식하는데 원가에 넣을 거냐? 뭐 제조원가, 상품원가, 공사원가 있을 건데 매입 관리, 구매 통제하는 방식이 있어요. 거래명수 있어요. 구매 통제를 안 하면 재고 자산만 엄청 이렇게 만들어요. 일반 회사에서는 구매 통제 할 수 있는 그런 폼이 없으면 그냥 막 해당 구매팀에서 그 품위서가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구매하겠다. 그러면 데이터가 없으면은 그냥 승인해줄 수밖에 없죠. 물건 팔아서 매출이 일어나는 회사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나중에 팔리지 않는 물품들이 있을 거죠. 그럼 그런 것들 다 악성 재고로 남게 돼.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보는 거예요. 상품별로. 그러면은 이제 그 상품 누가 매입했는지 해당 부서 알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산을 할 때 한 장짜리인데 1,000만 원 이상인 재고, 현재 기준 1,000만 원 이상인 재고 금액만 딱 해서 내림차순. 그러면 재고 금액 제일 많은 거? 근데 그 옆에다가 회전율을 쓰는 거예요. 어떤 상품은 몇 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상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재고가 몇 천만 원이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 자꾸 이제 구매해야 된다고 오더가 올라온 거였죠. 그래서 그거를 시작함과 동시에 구매 통제가 됐어요. 세계장 데이터를 활용한 보고서 이런 것도 다 뽑아냈죠. 아까 이제 성적과원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금일보도 있어요. 자금일보도 있어요. 월별 손익현황, 사업별 손익현황, 뭐 유무자산관리, 원가율, 정보과제, 수장목 밝히기는 재무비율. 이 재무비율 가지고 이 재무비율에 따른 회사의 입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MBA에서 하는 수업 중에 동종업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MBA 오는 사람들은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동종업계에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의 입지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다른 회사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것들이 외감, 중소기업은 안 되고 하기가 좀 어렵고, 외감 업체들은 다트에서 조회가, 재무제표가 조회가 다 되니까 그걸 보고 이제 우리 회사랑 비교를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재밌어. 재밌는데 이 재무 비율에 따른 회사의 입지 파악은 우리가 동종업계에서 상위인지 중위인지 하위인지 이런 것만 보고서를 해줘도 아, 얘는 그럼 남다르다. 직원을 잘 뽑았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월결산 재무제표. 그러니까 월결산 재무제표, 그러니까 일반 회사에서는 월결산을 하는데 보고서가 나오면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추세가 나와요. 추세. 미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근데 회사마다 그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파악이 돼야지 이 성수기 비수기도 알게 될 거고 또 이제 미래 흐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그러면 이때 어떠한 자금이 얼마가 필요하겠구나. 이게 데이터 2달치 가지고 내가 만든 거거든요. 3월에 보고한 거예요. 데이터 2달치 가지고. 1월에 입사해가지고 1월, 2월 데이터 나온 거 가지고 2020년 전체 예상 매출. 예상 추세가 이런 식으로 되지. 그래서 2달치 데이터 가지고 이제 이렇게 B는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이런 추세선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상 매출이 이렇게 되는데 비용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이때 이제 뭐 비용이라고 그러긴 하지만 이제 자금이 이만큼 빠져나가야 돼. 시기가 도래하니까. 그럼 수익은 여기 푹 빠진다. 비용이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5월 이후에 심리적 안정기준 없이 뭐 적극적 마케팅 필요하다. 이런 거. 고정비, 변동비. 고정비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돈. 고정 변동비, 변동비. 이거는 약간 줄일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거 하려면 이것만 잘해놓으면 된다. 내가 계속 강조하죠, 이것만 잘. 내가 어떻게 저거를 뽑아내겠어요. 데이터로 그냥 하는 거지. 여기 있는 데이터 가지고 엑셀 변환해서 숫자 만들어 놓는 거지. 재밌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구조화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 나도. 이거, 재무제표 관리. 근데 이게 재무제표 관리가 있는데 상세하게 기준의 사용. 회사에서는 관리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쓰니까 매출의 구조도 엄청 디테일하게 그때 12개인가 그걸 썼었어요. 매출 종류를. 그런데 그거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외감 그 다트에다. 그래서 뭉뚱그려서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그래서 신고용 데이터와 관리용 데이터를 따로. 근데 숫자는 똑같아야 돼. 숫자가 다르면 이거는 분식. 이게 기존 IRC 교재가 한 500페이지가 되거든요. 얘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